안녕하십니까, 나폴레옹입니다. 오늘도 부슬부슬 비가 내리네요. 저희는 오늘 현충탑 참배를 하고 왔습니다. 6월 5일 날은 대통령인가 하는 사람이 와서 못한다고 하고 6월 6일 날은 가족만 하게 한다고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앞당겨서 현충탑에 다녀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뵀고요. 이승만 대통령 두 분을 뵀습니다. 여러 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발탁을 받은 것은 고맙게 생각하나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탄핵의 문제가 이번 정권 교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탄핵을 막지 못한 죄인이다. 탄핵을 반대하긴 했으나 막지 못한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또 탄핵에 참여했던 사람도 대국민 앞에 탄핵을 통해서 결국 문재인 정권 탄생하게 만들고 촛불 쿠데타를 만드는데 촉진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저런 의미에서 죄인이다. 그래서 다 같이 역사 앞에, 당원 앞에 우리가 사죄하자. 그리고 이번 정권 교체하는 데 있어서 탄핵 문제는 정권 교체 이후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좋겠다. 그래서 누구를 잘못했다, 누구를 잘했다, 누구는 상주자, 누구는 벌주자 이런 측면에서라기보다 우리가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불행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정권 교체 이후에 탄핵에 관해서 차분하게 정리를 해보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나폴레옹 TV에서 탄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준석 후보가 탄핵은 정당했다 얘기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탄핵은 정당했다. 제가 이른바 하버드 선배이기도 합니다만은 정치의 대선배로서 젊은 정치인에게 자꾸 쓴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에게 정말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네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유승민, 김무성, 김종인 일당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혁신 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젊은 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노회한 정객들의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는 이준석이기 때문에 참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아니 드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은 청년이긴 하나 당 대표를 맡겠다고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하는 이준석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100번 1000번 양보를 해서 탄핵이 정치적 쟁패였다. 정치적 투쟁에서 우리가 정치적 투쟁에서 졌다. 그래서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이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한다면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탄핵이 정당했다. 이거는 탄핵에 대해서 전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 탄핵이 지금 우리 당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탄핵이 헌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이것이 정당했던가에 관해서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아주 문외한 그런 이준석 후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한 태블릿 PC를 중심으로 해서 세월호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건들이 다 거짓말이었다. 대통령이 한 푼도 먹은 적이 없다. 이런 팩트 이것만 가지고도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정에서 대통령의 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기소하고 탄핵하고 그 탄핵을 마무리했다는 헌법재판소의 일련의 과정들이 헌법 파괴 행위고, 탄핵이 정치적으로 뭐 어떻다 저떻다, 촛불혁명이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헌법적인 절차, 대한민국의 헌법의 존엄성, 중요성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될는지는 모르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또 헌법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 행위고, 최소한 탄핵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수많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들 중에 하나이다. 그것을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이 탄핵은 정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이 문제에 관해서 탄핵이 일어난 배경과 또 탄핵 과정에서 무도하게 썼던 여러 가지 술수들, 정치적 암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했더라면, 그리고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탄핵에 참여했던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본다면, 야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던 당, 홍준표에서 출당당하긴 하였으나 그런 당에서 탄핵은 정당했다 얘기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떠나서 이 당에 대한 모독이고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사람이 과연 대표의 자격이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준석 후보가 탄핵은 정당했다 얘기하자 주호영이라는 사람이 대구에서 자기의 인기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유권자가 32만인데 국회 유권자가 10만이기 때문에 이 10만 명의 표심이 당대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고, 결국은 이 표는 주호영이한테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한 이준석은 TK 당원들의 마음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TK 출신 주호영한테 올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조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한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부적절한 커멘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영남당으로 회귀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사실은 주호영 후보요, 탄핵에 참여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탄핵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적이 없고, 원내대표 시절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주장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에 TK 지방에서는 본인이 탄핵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건 배신자였다라는 기본적인 당원들의 손가락질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처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야권의 통합된 리더자가 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당원들이 안심하고 주호영 대표에게 우리의 지도자이고 대표이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표 선거는 야권의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탄핵 세력, 비탄핵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하고 세계의 지도자 국가로 전진에 또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가 중요하고, 당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당대표와 당원들과 국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통해서 대한민국 야당 역사 바로 쓰고, 그리고 대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대한 대한민국,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동참한다는 생각으로 지금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투표 행위에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